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아쌤입니다. 수험생분께서 질문 하나 남겨주셨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공부 계획이나 생활에 관해서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관련돼서 좀 영상 답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험생분들이 이제 하루를 이제 보낼 때 사실 공부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좋긴 하죠.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약간 뭐 휴식 시간 취하는 거, 뭐 여기에는 뭐 누군가는 산책도 될 수 있고 뭐 누구는 집에서 뭐 홈 트레이닝이나, 그러면 이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에만 투자할 수 있으면 사실 좋긴 해요. 그러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24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 내에서 공부 시간 확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공부 패턴이나 일과는 단순하면 좋고 규칙적이면 좋아요. 만약에 단순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다고 하면은 그날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달라지면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이 잘하는 과목은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 과목이 밀리거나 잘 안 되는 과목은 공부를 잘 안 하고 나중에 그 과목이 회독이 안 돼 가지고 다른 과목은 점수가 다 합격점이 나오는데 특정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서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일단 하루에 진짜 필요한 시간 빼놓고는 나머지 시간을 전부 공부 시간에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개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뭐 주부 수험생도 계실 거고 직장인 수험생도 계실 거고 각자 자신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그 시간 안에서 공부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뭐 학습 설명회나 학습 상담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플래너예요. 제가 이제 과외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들 매일매일 하루 일과 플래너 체크를 하거든요. 시작할 때 한번 체크하고 끝날 때 한번 체크하고. 플래너 작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험생들이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자신이 공부한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한다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요일날 일단 비워놓으라고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일요일날 휴식을 취하면 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정 사정에 의해서 밀리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하는 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날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록을 하되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과목이 밀리고 있거나 이런 걸 기록하면 좋아요. 그럼 먼저 플래너 작성하기 전에 제 공부법을 보면은 저는 총 3단계를 추천하는데 1단계는 일단 모든 과목의 기본서를 완료하는 거, 2단계는 기출을 분석하고 시험 족보로 생각해가지고 분석하고 기출을 회도 여러 번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기본서나 누군가는 마무리를 뭐 발췌독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무리 과정을 뭐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마무리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 없으신 분들은 마무리 안 보고 기본서 보셔도 됩니다. 자, 새로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단계가 이제 이게 문제풀이 3단계죠. 여기서는 뭐 공기출 가서 시행처별 기출, 책은 오기 전치 다운받아서 풀 수도 있고 또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그리고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도 풀 수 있고 그럼 단원별로 내 약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를 풀 수 있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기출을 계속 해독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기출의 지역적인 포인트, 2단계에서는 기출의 중요 포인트 위주로만 볼 거고요. 특히 2단계는 기출 3회독까지를 저는 보통 추천하죠. 그리고 다시 기본서 필요한 건 발췌도. 그래서 어쨌든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 이 세 개가 가장 필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은 시험
직장 가기 전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관련된 자세한 공부 방법은 나중에 444 학습법이나 참고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영상 많이 올렸으니까요. 먼저 1단계에서 저는 3과목 공부한다고 할게요. 한 과목 공부할지 2과목 공부할지 3과목 공부할지는 여러분들 수험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걸 선택하든 각각 섞여요. 이제 저는 3과목 추천하는 이유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라는 과목이 있으면은 한 과목만 할 수는 없다. 근데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는 그래도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3과목 넣는 거예요. 자, 오전에는 만약에 영어를 공부하고, 오후에는 한국사를 공부하고, 저녁에는 국어를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플래너를 적으실 때는 일단 분량을 적어주세요. 오늘만 뭐뭐 공부하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휘는 어디 보겠다. 그리고 영어에서 문법은 오늘 뭐뭐 하겠다. 그리고 저녁에 어휘 문법 저녁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구문은 뭐뭐 하겠다. 아직 독해가 안 들어갔다 할게요. 한국사는 예를 들어서 기본서 본다고 할까요? 기본서 오늘 1강, 2강, 3강 보겠다. 대략 적어보시고, 국어에서는 오늘 문법만 공부한다고 할게요. 저는 기본서 볼 때 문법만 보라고 하니까 일단 문법 기본서 1강, 2강, 3강 보겠다. 이런 식으로 대략 적는 거죠. 그러면 다 한 과목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고, 옆에다 동그라미 표시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모장이라서 세모 표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한글로 켰어야 되는데, 하다 만 과목은 세모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깐만요. 오, 된다. 세모 표시. 그리고 하기로 했는데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S 표시를 하는 거예요. 플래너를 우리가 세울 때, 플래너를 기록할 때 일단 지금처럼 분량을 일단 적어주세요. 일단 유의점, 하루에 공부할 계획만 적으세요.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중요하지 않냐? 중요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 관리해보고 합격생들 매년 다수 배출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게 일주일을 미리 적든 한 달에 미리 적든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밀려요. 절대 우리가 못해요. 그거를 왜 못하냐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과목에서 특정 과목이 인강이 길 수도 있고, 또 특정 파트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특정 파트가 문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량을 우리가 꼼꼼하게 자세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거의 수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만 계획 세우라고 해요. 일주일치 한 달치는 그냥 대략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정이 불가피해요. 이거는 미리 적어놓으면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분량으로 적지만 결국은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영상 보면은 되게 논란이 많아요. 분량이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냐. 근데 많은 분들이 분량이 중요하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전공자이거나 공부 기반이 있는 상위권 학교의 출신이거나 고시를 합격하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분량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전공자이거나 공부도 잘 하고 공부한 습관도 잡혀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 쪽 수험생분들 공부할 때 분량으로 맞추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량은 적지만 시간으로 좀 어느 정도 끊어주자. 안 그러면 이거 못 나가요. 만약에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요, 뭐가 문제냐면 분량만으로 하잖아요. 그냥 맞출 수 있으면 좋아요. 분량을. 하지만 못 맞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저는 이제 보통 전업 수험생이라면 오전에 3시간 반 정도 투자하라고 하고, 오후에 3시간 반, 저녁에 3시간 반을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시간 반을 딱 정해놓고 나가야지. 만약에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3시간 반 정해놓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분량을 다 맞추려고 하니까 한 5시간 걸린다 할게요, 여러분.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국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있는 과목들은 그래도 제법 다 채워요. 다 해요. 완료하고. 근데 밑에 있는 과목들이 밀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은 거는, 분량과 시간 둘 다 중요한데요,
분량은 정해놓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을 그냥 끊어주세요. 아, 다 못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완벽하게 공부가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더 불안해져요. 일단 여지를 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끊자. 그리고 이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오전에 하루는 영어. 근데 영어는 저는 매일 고정시키라고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영어가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만큼 가치는 있어요. 영어에서 합격이 좌우되기 때문에 뭐 오후에는 하루는 국어, 다음날은 행정법을 공부한다 할게요. 저녁에는 하루는 한국사. 아, 좀 바꿀게요. 여기 국어 대신 한국사. 그리고 여기는 국어, 여기 행정학을 넣어볼게요. 다른 과목 준비하시는 분은 여기 다른 과목 넣으셔도 되겠죠. 대신에 국어에서 혹시 비문학에서 기출 끝나신 분들은 행정학 하는 날도 비문학은 그래도 조금씩 매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니까 이거는. 자, 월요일날 영어, 한국사, 국어, 뭐 화요일날은 영어,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만약에 진도가 좀 느린 과목은 더 많이 해도 돼요. 뭐 한국사가 만약 느리다. 그러면 이거는 월, 화, 목, 금 4일 하고 얘는 수, 토 2일 하고 국어랑 행정학은 그거 비슷해요. 그러면 월, 수, 금은 국어, 뭐 화, 목, 토는 행정학. 다양하게 이건 응용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말하려고 한 취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표시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그라미랑 세모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S가 나온 과목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 S가 나온 과목을 여러분들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말에 뭐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다고 할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일요일은 빼라고 해요. 토요일날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고 저녁이 있고 다시 일요일날 오전 오후 저녁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만약 토요일날 오전 오후 저녁을 다 공부하신 분들은 일요일날 쉬세요. 세 타임은 쉬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토요일날 오전 오후는 공부했는데 저녁 때 쉬어. 그러면은 일요일날은 한 타임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6타임 중에서 3타임은 공부하고 3타임은 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타이트하게 공부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저녁 때 병원 가느라 공부를 안 했거나 화요일날 뭐 소방직 수험생들이나 경찰 수험생들은 체력학원을 가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일요일날 살짝 그 과목만 살짝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죠. 저 결국 플래너를 우리가 작성하는 이유는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점을 체크하고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못했냐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래너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 외에 다른 거 하는 시간 제외하거든요. 나머지는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공부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 이제 공부해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결국 돈이에요. 왜냐면 뭐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수험 기간이 뭐 하루 늘어나나? 그건 아니죠. 왜냐면 1년에 시험이 한 번이나 두 번이니까 하루를 공부를 안 하면 1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상 못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경쟁자분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과 경쟁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어진 환경에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공부 시간에서 진짜 필요한 시간 빼놓고는 나머지는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자. 그렇다고 제가 공부만 너무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몸 관리도 잘 해주세요. 운동 같은 것도 잘 해주시고. 왜냐면 저는 편입을 준비했을 때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몸 관리를 전혀 못했어요. 너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공부만 너무 열심히 했는데 체력 관리가 안 돼가지고 체력도 지치고 슬럼프 걸리고 한 2개월을 거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면은 막 목 디스크도 걸릴 수 있고 계속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공부하니까요. 그래서 독서대 같은 거 준비하셔야 독서대도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 끝났을 때는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허리 디스크 관련된 스트레칭, 운동 그런 거 체크해 주셔가지고 운동해 주시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가가지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걷고, 그리고 거꾸리 같은 거 해주시고, 그리고 철봉 같은 거 매달려 있고 허리 디스크에 좋거든요. 그리고 절대 다리 꼬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루에 공부 시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선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거 하고, 또 좋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막 긍정적인 말, 막 좋은 영상, 좋은 글, 좋은 음악 같은 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추천하고요. 합격을 위한 명상 같은 거 유튜브에 많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타이트하게 공부하시고, 일요일날 이제 좀 쉬는 시간 갖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시 뜻하지 않게 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약간 보완해 주시고요. 물론 이 과정이 힘든 거 알아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좀만 고생하고 빨리 합격하세요. 이 시험은 빨리 합격해야 돼. 이거 뭐 즐기거나 그러지 마세요. 가끔씩 막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아, 나는 지금 학문을 하는 거야, 숭고하게. 안 돼요. 우리 지금 학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 붙고 떠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계획 같은 거는 이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활은 최대한 규칙적으로 공부하자. 그러면 휴대폰 많이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 치우세요. 그리고 막 그런 걱정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나 인터넷 너무 많이 해요.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생각 바꿔야 되는 게, 공부 해독이 잘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런 유혹거리에 많이 유혹돼서 막 인터넷도 많이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독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거 잘 안 봐요. 왜? 그때부터는 가능성 봐. 좀 하면 되네. 영어 같은 경우도 문제 좀 읽히면 재밌거든요. 아, 그러면 좀 더 하면 되겠다. 그럼 그때부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상담을 해보면은 공부하는 습관이 없으시거나 공부를 아예 안 했던 분들이 계세요. 뭐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오거나, 아니면 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예체능 쪽을 이제 공부했던 분들 등등, 뭐 군인 출신 분이시거나, 제가 관리해 봤을 때요, 그런 분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가장 잡기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과목은 기출을 강제로 해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해독이 되고 나면은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집중을 하게 되고요. 영어는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어휘, 문법,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구문,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이 세 가지가 딱 잡히잖아요. 그럼 유형문 독해 풀 때 읽혀요. 그럼 재밌어요. 영어가 게임처럼 재밌을 때 있으세요, 여러분? 언제냐면 내가 배웠던 어휘나 문법,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구문이 지문 안에서 적용이 돼가지고 읽힐 때, 이때 영어가 게임처럼 재밌습니다. 이때부터 집중을 많이 해요. 그럼 거꾸로 말할게요, 여러분. 다른 과목은 기출 해독이 되기 전까지, 영어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 안 잡혀요. 그러면 공부할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집중을 못해요. 그럼 그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버티는 거예요. 존버. 버텨야 돼.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버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다? 그럼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랑 일주일은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